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1일이고요. 예. 오늘은 아까 그 상담 왔던 그 운전자 보험에서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운전자 보험에 보시면 그 보통은 가해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이 되고 가입을 하시는 거죠. 별도로 내가 보험 하시는데 보험료 이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에도 물론 있지만 특약으로 가입해야 되고 번거롭고 하니까 운전자 보험을 따로 인터넷에서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사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선임 비용을 지원하죠. 주 기능은 그거고 대신에 내가 다쳤을 때의 그 상해나 이런 그런 건 없을까? 근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그 등급을 적용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 등급은 여기 보면 이제 척추 염자나 이런 거는 12급이에요. 그래서 요 20만 원 여기 운전자 보험 약관이거든요. 물론 이제 보험증권을 보시면은 거기에 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부상 등급표 이거 어떻게 다운받아요?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친절하게 다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예, 열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볼까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해보세요. 그래서 자, 등급을 이제 여기서 적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보험 지급 확인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자동차 보험사 접수하시면 나중에 이제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가서 입원하시고 했으면 보험사가 이렇게 부상 등급, 내진탕, 뭐 단순 타박 이렇게 해갖고요 등급을 매겨줍니다.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11급이 척추염자인데 뇌진탕이 합산되면 좀 올라가는데 아마 뇌진탕에 대한 진단서가 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게 참 숨은 건데 그죠? 11급이 아닐 건데요. 제가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음, 자료를 한번 찾아보자. 자료가 어딨냐? 자료. 예. 여기 보면 자동차 약관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야 이것도 저기 보험지급 확인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이제 약관이거든요. 이거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약관인데 뭐 약관의 내용은 제가 쭉 보시면은 그게 부상표가 어디 있냐면 요 맨 뒤에 있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표 자기 신체 등급 더 뒤에 있는 것 같아. 죄송해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손해배상 상해 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12급이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2급에 염자가 있었어요. 척추 염자. 근데 뇌진탕이 있었잖아요. 뇌진탕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급입니다. 10급. 여기 위에 뇌진탕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뇌진탕도 있었는데 11급이 말이 안 되죠. 뇌진탕 11급이고 척추염자가 12급이에요. 그러면 뇌진탕과 그 척추염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뇌진탕은 그 뇌진탕으로 한 것 같아요. 예. 좀 헷갈리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10급이에요. 왜냐면 11급과 12급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한 급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급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등급 상해 내용 중에 이 두 등급 낮음 11급 아니네. 아니 죄송하네. 맞네요. 11급이 맞네요.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11급 2급부터 11급까지 중에 됐을 경우에 올라가네요. 그죠? 예. 그래서 11급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부상 등급을 적용하는 여기 기준이 나와 있는데 11급 맞네요. 예. 이거 보험회사 이거 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휴, 여기 12급까지가 내진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여기 뭐죠? 이렇게 뭐 치아가 보초를 필요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12급까지인데 요 위에 등급이 하나가 더 있으면 요 높은 등급에서 한 등급을 올려서 9급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11급까지 그 위에 해당되는 거고 요건 밑에 염자기 때문에 그냥 높은 11급만 인정이 됩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개 진단명이 있지만 한 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11급이다. 예, 왜 그러냐면 염자가 12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12급이 때 어떻게 되죠? 예, 20만 원이네요. 예, 20만 원이고 자 그냥 보험 지급 내역서를 끊어달라고 해서 부상 등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요거는 12급 이하여서 염잘에서 이거를 같이 합산해 갖고 조종해서 올라가진 않았는데 치아를 나중에 보초를 하면서 진단서를 나중에 끌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9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10급 진단서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죠? 12급 단순 내진탕에서 이 등급 높은 걸 한 등급 더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급이 되는 겁니다. 9급 20항이 적용이 되면서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가 되면서 9급이면 어떻게 되죠? 20만 원에서 예, 그래도 20만 원이네요. 아, 받기 어렵다. 8급 넘기기가 이게 진단이 쉬운 게 아니네요. 거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부상 치료비 이 등급은 8급 이상 높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뒤에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좀 보고 갈까요? 이렇게 요것만 갖고 1급부터 부상 치료비 원이 있는데 이게 크질 않다 보니까 부상 치료비 2가 나왔어요. 2가. 요거는 가입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높아요. 대신에 등급이 낮은 거는 또 적네. 예, 그래서 수술하시고 되게 부상 등급이 높으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상 치료비 2가 나왔다는 거. 자, 근데 이게 문의하신 분은 이제 뭐냐면 보험 접수가 안 됐어요. 버스를 내리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차하시다가 자, 근데 그 버스 회사 아마 버스 공제에 연락했더니 접수 안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뭐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보험 접수를 해서 부상 등급을 적용한 바가 없는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험지급 확인서 접수가 되면 보험지급 확인서가 발행이 돼서 보험사에서 보험급 지급 내역서나 실제 합의하신 그 산출 내역을 보내달라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교통사고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자, 그래야 요 두 가지죠. 교통사고인 걸 확인하고 두 번째는 부상 상해 등급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서 부상 등급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런 등급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꼭 굳이 이걸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고는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사고 조사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요. 만약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가 아직 조사 중이라 발급이 안 되시면 교통사고 접수증이라고 있어요. 교통사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접수 사실 증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요즘에 이제 한도가 높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역시나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 앞서 살펴봤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금액이 조금 더 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일이요. 좀 낮은 등급에서는 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높은 등급에서는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운전자 보험 부상 치료비가 그렇다. 결국에는 부상 등급. 근데 이런 분처럼 보험회사가 굳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상치료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못 하겠으니 좀 이걸 맡아달라라고 해서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맡아서 서류를 작성해서 교통사고 접수증 가지고 진단서랑 해갖고 보험회사를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 반드시 보험 접수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독 사고여서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보험 접수 되겠죠. 근데 내가 교통사고임에도 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내 보험을 쓸 수 있는 게 없었다. 자동차 보험 전혀 적용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임을 우리가 이렇게 입증할 수 있으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었다라고 돼 있지 교통사고로 반드시 보험 접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접수했다는 확인 아니면 보험회사가 접수증 말고 조사한 구체적 내용을 달라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에 조사 끝나면 나와요. 자, 최소한 그래도 교통사고로 확인은 돼야 된다. 예, 그리고 나머지 상해를 입어서 부상 등급이 몇 급인지는 자동차 보험사가 적용을 해줘서 편하지만 만약에 자동차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얼마를 몇 급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5급인데 6급으로 잘못 적용하면 금액이 절반으로 이제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등급 이상에서 한 등급을 더 하면 조정이 돼서 높은 등급을 하나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 접수 안 하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단서나 이런 걸 수술 확인서, 진단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쪽에 타과에서 나온 진단서가 있으면 그거 내진탕이라도 있으면 같이 병합을 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나, 두 단계 사이에 낮은 거 하나를 합산해 갖고 올린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부상 등급을 확인해서 만약에 쉽게 말해서 부상 등급을 보험회사가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는데 이거를 진단서만 넣는다 그래갖고 운전자 보험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지 않아서 부상 등급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상담받고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운전자 보험 부상 치료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 부상 등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교통사고를 어떻게 입증해서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요거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옛날 건데 이거 참 넥타이 촌스러운 거 봐. 이거 아이고 참 오늘 하루 웃으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장하셔서 카톡 친구 해서 톡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